조금 전 1시부터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준비됐나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지금은 안규백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전국 대의원대 준비위원장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조용한 전대가 아닐까 싶어요. 전당대회가. 참석자들이 한 10명이 내외로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 정착시키기 위해 온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고 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건일척의 심정으로 우리 당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데 혼신을 다하신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대 가장 조용한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택트 전당대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 정치 행태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대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뽑혀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지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해찬 대표나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자가격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다시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없고 지금 일단 이 후보들은 더군다나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사에서 저렇게 이제 아주 소규모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문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해서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당원과 그다음에 이 권리당원 거기에 대의원들과 권리당원 거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 한 5%인가요? 이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당원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투표율은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로 그냥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은 워낙 이게 익숙하다 보니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런 어떤 시대가 과연 민의를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대한 또 하나의 실험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어제 온라인으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가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책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재집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에 걸립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에 걸립니다. 예, 지금 보신 퇴임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거의 참석을 못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에게 아직 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본인은 아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정치는 우리가 정년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그만뒀다 할지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제가 붙겠죠.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본인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로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정책 운이 굉장히 빵빵하신 분이라고 봐요. 특히 은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두기 전에 지난번 총선 때 압도적인 또 그렇죠.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역량도 있고 정치의 감각도 있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역할을 할 그런 여지는 많이 있겠지만 이번 다음 역할을 해서 또 다음 대통령을 또 탄생시키려고 한다면 현 정부가 다음 대선까지 이제 얼마나 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가면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 의원님 앞으로 한 4시간 뒤쯤인 오후 5시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뽑히면 만약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지금 원래 민주당 당헌 당규상 대권 후보는 1년 전에 당직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일단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4월 7일 날 지금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사실은 어쩌면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대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정기국회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이건 문제라든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당대표로서 얼마만큼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지금 또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당이 어떤 면에서 이제 집권 4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레임덕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제어해낼 수 있는가라는 과제. 그다음에 지금 당장 있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과제. 이런 것들이 아마 차기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